남진님 혹시 이 뉴스 보셨나요? 어떤 뉴스야? 이거 재빙기 뉴스도 봤고 요 뉴스에서 이제 참조한 원본 영상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빙기 청소에 대해서 완전 분해 청소를 해야 되냐, 뭐 고압 세척을 반드시 해야 되냐, 이런 걸 은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관련된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재빙기 청소에서 핵심은 뭐냐면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균 번식을 어떻게 억제하냐? 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청소를 자주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세균 같은 경우는 이분법으로 번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법이 뭐냐면 이제 하나의 세균이 갈라져서 두 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세균이 두 개가 되는 시간을 더블링 타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잘 번식되는 조건에서의 더블링 타임을 약 20분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두 개가 되는 걸 20분으로 보는 거죠. 그때마다 20분마다 이 두 개가 또 두 개씩 되는 거예요. 그럼 네 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개가 또 2개씩 되니까 8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흘러갔을 때 매니저님 12시간 지나면 몇 마리 세균이 만들어졌을 것 같으세요? 한 5천 마리? 그러니까 뭐 5천 마리? 많이 보면은 뭐 10,000마리? 뭐 많이 보면 10만 마리 이렇게 보실 것 같거든요. 근데 몇 마리가 늘어나냐? 무려 687억 마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더블링으로 늘어나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철에 식중독균 급속도로 퍼지는 게 이 세균이 이분법으로 번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번식을 억제하는 방법은 당연히 세균이 침투가 안 되게 위생 같은 거 신경 쓰고 이 재빙기 내부에다가 이상한 오염물질 넣지 말고 그러니까 스쿱 안에 넣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청소를 자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균 번식을 억제하기 위해선 청소를 자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청소를 깔끔하게 해놓으셨죠. 저 지금 청소를 거의 다 끝냈거든요. 이렇게 청소를 다 해놔도 세균이 번식하기 시작해요. 12시간 지나면 687억 마리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바로 번식을 하진 않겠지만 청소를 해놨으니까. 그래도 세균이 번식하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재빙기 안에는 물이 항상 고여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하다 보니 오염물질을 원천 차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를 자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 청소를 권장하는 나라들도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식약처 권장이 주 1회입니다. 주 1회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거는 거의 의무라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게 최대치가 아니라 마지노선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정말 더 자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자주 하실수록 좋은 게 재빙기 청소입니다. 원본 영상에서 나왔던 재빙기 상부를 분해해서 위에 얼음 틀 위에는 얼음을 냉각시키는 장치가 있는 그쪽 부분들을 매번 청소를 해야 되냐, 이거는 저도 이번 영상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재빙기 업체에도 문의를 해보고 저희가 저번 영상에 소개를 해드렸던 재빙기 세척 제품 업체에도 연락을 드려서 좀 여러 가지 문의를 해봤어요. 일단은 매번 해야 된다 필수는 아닙니다. 재빙기 업체에도 제가 오늘 또 확인을 해봤거든요. 이 상부까지 청소하는 거는 필수는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내부입니다. 이 내부 얼음 저장고, 그리고 이 내부 안쪽 저수조. 이 저수조 청소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가 물이 고여 있으니까. 저 물을 사용을 해가지고 얼음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물은 고여 있으면 뭐다? 썩는다. 그 고여 있는 물이 순환이 안 돼요, 재빙기들은. 그래서 자주자주 청소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매 계속 얼음을 생산하지 않잖아요, 재빙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자주 청소해 주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부의 부품들까지 여러분이 잘 세척을 해줘야 되는데, 저번에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이 편집상 빠르게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다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요런 장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을 쏴가지고 얼음틀로 물을 분사해 주는 거거든요. 이 분사 장치를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이 내부까지 소를 사용해서 잘 세척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세척을 해주셔야 되고, 이건 꽂을게요. 여기 꽂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꽂혀 있는 거. 이쪽에 꽂혀 있는 거. 요거 세척해줘야 되고, 요 거름망, 요런 부품이 있거든요. 요 부품도 세척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그 아래쪽 구멍에 꽂으면 돼요. 여러분, 재빙기마다 좀 다르겠지만 여기 아래 구멍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저수조에서 물 빠지는 요 호스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분해 세척을 해주시고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수조 물 빼는 요 마개가 있습니다. 요 마개도 빼주시면 돼요. 요 구멍에 맞춰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아노 건반처럼 생긴 거랑 이렇게 미끄럼틀처럼 생긴 게 있거든요. 요거까지 결합을 해주시면 되는데, 세척을 한 다음에 요건 제가 이제 저수조에 물을 채워야 돼가지고 이따가 결합을 하도록 할게요. 요건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발언이긴 한데,
제가 그 뉴스도 보고 원본 영상도 보고 댓글들도 많이 읽어봤어요. 근데 이제 댓글들에 당연히 워낙 이제 위생이 안 좋은 것들이 재빙기가 나오다 보니까 안 좋은 의견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제 의견을 좀 조심스럽게 좀 전달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제가 판단했을 때 원본 영상에 나왔던 그 재빙기는 말도 안 되게 심각한 재빙기입니다. 저는 그런 재빙기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런 분이 있었기에 그분이 그 사진이랑 영상을 찍으셨겠죠? 하지만 정말로 깨끗하게 유지하시고 이렇게 저처럼 주 1회 청소를 하시는 분들도 정말로 엄청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상만 보시고 아, 카페들이 진짜 더럽게 하는구나, 아이스커피 마시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거는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그렇고 워낙 깔끔하게 유지하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은 좀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당연히 고압 세척까지 하면 좋겠죠. 재빙기를 완전 새 것처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시면 좋은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재빙기는 무조건 주 1회 청소하셔야 돼요. 이거는 원칙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근데 고압 세척이 저렴하게는 15만 원부터 비싼 거는 30만 원까지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비용이. 재빙기 또 크기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한 15만 원 정도 발생을 한다, 내 재빙기가. 이걸 주 1회 여러분 청소를 솔직히 어떻게 해요? 못하죠. 60만 원이 발생해요, 재빙기 청소에만. 이걸 현실적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카페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이거는. 뭐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저도 당연히 하셔라라고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기 말했던 내부 청소예요. 저수조, 그리고 안쪽에 물이 다니는 관을 청소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고압 세척도 상판을 청소를 해주시는 거예요. 안에 있는 관을 청소해 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 청소하는 거는 저희가 소개해드린 제품을 사용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이상은 어차피 관 청소는 불가능합니다. 결국에 그리고 안쪽은 고압 세척 굳이 안 부르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셔도 돼요, 매주 한 번은. 고압 세척은 제 생각에는 내가 바쁜 프랜차이즈나 대형 카페다 사용량이 워낙 많다면 많으면 분기에 한 번 하시고, 그냥 일반 개인 카페에 나는 일매출 뭐 한 100만 원 안 된다, 뭐 50만 원, 뭐 적을 때 30만 원 이런 동네 카페다, 그런 경우라면 진짜 1년에 2번, 반년에 한 번씩만 받아도 저는 많이 하는 거라고 봐요. 솔직히 1년에 한 번만 받아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카페들은 딱 보시고 나도 매주 저기를 이용해야 되나? 한 달에 무조건 한두 번은 저 업체를 써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재빙기 업체에 문의해 보시면 내가 그럼 뜯겠다, 그거를 청소하겠다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AS나 보상을 못 받으실 수 있어요. 그 재빙기 업체 정책에 따라서. 다 전화해보세요. 다 뜯어가지고 청소하라고 한 군데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그냥 정말 1년에 한두 번, 많으면 분기에 한 번 하는 청소라고 생각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주 1회 이 내부와 부품 분해 청소를 매우 잘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깔끔하게. 첫 번째, 재빙기는 주 1회 내부 분해 청소가 필수입니다. 의무예요. 왜냐? 세균 12시간 지나면 680억 마리 제가 번식한다 그랬죠? 주 1회 무조건, 그리고 뭐 3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매우 좋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그 다음 상부 완전 분해 청소 필수 아니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재빙기 위쪽까지 깔끔하게 항상 유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주 하면 반년에 한 번. 대형 프랜차이즈나 바쁜 카페는 분기마다 한 번 하시면 좀 자주 하는 편인 거고, 일반 그냥 개인 카페들은 많으면 반년에 한 번, 적으면 1년에 한 번 해도 저는 매우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했던 내부 물이 지나다니는 곳을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제품을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결국 네 광고하네, 이거 광고하려고 찍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광고하는 거 맞습니다. 제가 이걸 왜 광고하냐, 아까 말씀드렸죠. 주 1회 상부 분해 청소랑 이런 거를 아무리 해도 세균이 번식할 위험이 있고 내부 물관 청소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주 1회 청소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제품이 한 번 쓰실 때 5,000원도 안 돼요. 한 4,800 얼마 하더라고요. 5,000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이 제품 인체에도 유해하지 않거든요. 인체에도 무해해요.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세균 번식 억제 효과도 좋고 중독균 같은 것들도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 청소가 무조건 재빙기에 세균 억제에 필수라면 제가 그거를 하라고 추천을 드리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내부 청소와 물이 다니는 곳을 청소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을 여러분들께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용법도 엄청 간단하거든요.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제빙기 저수조에 용량에 따라서 물을 채워주시고 이 제품 뜯어서 그냥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끝이에요. 이렇게 넣어주고 자동 워시 기능이 있는 머신들은 워시 기능을 켜서 한 20분간 작동을 시킵니다. 그 이후에 생산된 얼음을 3차례에서 5차례 버려줘요. 근데 워시 기능이 없으면 생산된 얼음을 좀 더 많이 한 8차례 많으면 진짜 뭐 9차례 이렇게 버려주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빙기 청소에 대한 약간의 오해 그리고 진실에 대한 좀 내용을 좀 담아봤고 그 다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 저희 몰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고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둘게요. 들어오셔서 실제 한 번 더 천천히 내용을 살펴보시고 필요할 것 같다 하시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웬만하면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제품 아니어도 내가 다른 제빙기 세척제 쓰고 있으면 그걸 사용하셔도 되긴 하세요. 근데 세니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선택한 이유가 다른 제품들보다 인체에 무해한 그런 유기산으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저는 이 제품을 실제 제가 처음에 사용했고 업체에 연락 드려가지고 저희 몰에 입점을 시킨 거거든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빙기 관련돼서 좀 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뭐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의견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